다들 돈을 잘 모으는데 왜 나는 안 모일까? 여러분들이 SNS를 보면요, 굉장히 돈을 잘 모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 30대 중반인데 뭐 몇 억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자분들 한 28살 정도에 취업을 해가지고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요 정도 될 거예요. 초반에는 굉장히 돈을 잘 모읍니다. 이때 뭐 돈 모으고 뭐하고 기술도 없어요. 뭐 재테크고 뭐고 몰라요. 이렇게 2년이 지났어. 2년. 그럼 30살이 되죠. 이때는 돈을 잘 모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28살 이전에 뭐였어요? 나 원래 취준이었어. 이때 돈 써요? 이때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뭐 거의 백수에 준하는, 내가 돈을 안 쓰면서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때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취업하면 뭐예요? 막내잖아요. 밥을 내가 사는 것보다 사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 생활 수준이 아직 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통장에 뭉텅뭉텅 쌓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이때 30살에 얼마가 모여 있냐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원룸 같은 데 살죠. 한 2천에 한 80 정도, 한 7, 80. 그래서 요 자산이 이거 2천은 또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대학교 오면서 받았던 그 월세 한 뭐 500에서 800만 원, 아니면 혹은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돈 받았고 1,000만 원 정도는 자기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룸에서 1.5룸 이런 거에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2천에 80, 지역에 따라서 뭐 1,000에 70일 수도 있어. 내가 좀 지방이면 500에 40일 수도 있어요. 이 안에 뭐 어딘가에 이 친구가 있어. 그리고 모은 돈은 한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냥 막 쓰면서 모았는데도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려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이사를 갑니다. 집을 좀 꾸미고 싶어져. 월세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보증금을 이 3천 모은 것 중에 한 2천 정도로 올립니다. 방을 좀 분리해보고 싶어. 아니면 뭔가 집의 수준을, 그전에는 내가 어디에 살았는데 뭐 오피스텔을 가본다거나 뭔가 그런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보증금을 올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다 2천을 넣고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남잖아요. 그 다음 1,000만 원은 어디를 가냐면 보통 현대차에서 무이자 할부를 해요. 갑자기 이벤트를 합니다. 그게 내 눈에 들어와요. 이런 걸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차 있죠? 여기에 이런 견적내기가 있어요. 여기서 승용차에 아반떼를 딱, 신차를, 그리고 여기 베스트라 써 있으니까 인스피레이션을, 내 차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쫙 선택을 해. 그리고 나는 좀 돈을 아낄 거니까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썬루프도 안 넣고 뭐 이런 거 다 안 넣어. 내 차 만들기 완료. 이렇게 가성비로 딱 골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2,100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썬팅 이렇게 하고 탁송지역 서울로 하고, 그죠? 할인 포인트 선택하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됐다고 해봅시다. 전부 다 국민지킴이 프로모션 되고 뭐 이게, 왜냐면 지금 이벤트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거 다 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만큼 깎고 이것도 다 적용. 그래서 보면은 왕창 깎았어. 130만 원 깎았단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등록이죠. 다자녀에 해당 없겠죠. 취득세랑 서울 해서 할인할 수도 있고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할인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차량 견적이 2,600으로 나와 있는데 2,600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얘도 내야 돼. 그러면 2,620만 원에서 1,750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더하면 2,9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아반떼가 이거 할인 130만 원 받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벤트를 해가지고 내가 이벤트 다 해당됐단 말이에요. 이 지금 다 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한다고? 무이자까지 해줘. 자동차 할부가 비싸서 그렇다는데, 그럼 여기에 1,000만 원 빼자. 보증금, 선수금 1,000만 원 넣고, 그럼 얼마예요? 2,900 빼기 1,000은 1,900. 이거 36개월 할부한다고. 한 53만 원 돼요. 한 달에 53만 원이 딱 눈에 보여요. 그럼 53만 원 내가 얼마, 나 연봉 3,500인데 이 정도 3,500 정도면 내가 아반떼 정도 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53만 원을 내가 부담해도 어차피 나 돈 뭉텅뭉텅 모았는데 53만 원을 한단 말이에요. 월세는 그대로, 나 원래 80씩 원래 나갔던 거니까
2천 올렸는데 4천에 80짜리로 좋은 데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 고정비가 133만 원으로 최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에도 80만 원 나갔었는데 133만 원 되잖아요. 한 달에 133만 원이 나간다는 거는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깔고 앉았어요? 이게 4천에 80이 됐죠. 4천에 80에 133만 원의 고정비를 나가는 선택을 개인 차원에서는 아반떼 한 대랑 1.5룸이죠. 사실 이게 53만 원이 아니라 이거 기름값도 한 10만 원은 나가잖아요. 그 60만 원 한다고 하면 한 달에 60은 나가. 60만 원. 그냥 무조건 보험료도 있고 사실은 이 차값 2,900도 감가가 되고 있어.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현금 흐름만 따져서 이거란 말이에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차를 사야지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차 하나로 인해서 너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야. 누가 그런 말 해줘요? 선배가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133만 원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대중교통을 타면서 시간을 버리는 것, 그게 더 큰 거야. 그 안에 너만의 노래방이 생길 거야. 너만의 공간이 필요해. 어차피 혼자 사는데 다 나만의 공간인데. 지하철 타면 두 손을 움직일 수 있죠. 아니 테슬라고 나발이고 지하철 타면 자율주행이야. 아무리 아반떼에 뭘 컨트롤이 뭐가 들어와가지고 얘가 그렇게 한다 해도 지하철 타면 자동이에요. 급하면 택시 타면 되고 택시 타면 더 약속 못 지킨단 말이에요. 저도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는 지하철을 탄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킬 때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대중교통을 타면은 너의 시간의 효율성을 날리는 거야. 내 젊음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누가 해줘요? 선배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젊어서의 경험과 추억을 쌓아야지. 출퇴근용 이상의 그럼 쏙 가는 어떤 앱인데 앱에 보면 날짜별 이용 기록이 나와요. 그럼 제가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쓰냐면 하루 평균 1시간보다 적게 씁니다. 하루에 차를 1시간보다 적게 써요. 그러면 23시간 동안 나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이 시간에만 쓰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내가 쏘카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주말 이것저것 다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놀러 다니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차 주차장 때문에 왜냐면 1.5룸 사는데 주차 얼마나 빡세요. 차를 사야지 동기부여가 된다. 돈을 쓰고 있어야지. 아반떼로 내가 동기부여를 한다고? 차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면 필요하면 사야죠. 당연히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안 필요한데 일로 가는 그 설득이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차 또 사야 되는 이유 뭐예요?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차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다. 넣어놓을 수 있다. 너 낚싯대 이런 거 차에 넣어놓을 수 있잖아. 내가 가방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데 겨울에 여러 겹을 안 껴입어도 되고 차가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지하주차장에서 가면 안 껴입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택시를 타면 되잖아요. 가족끼리 야구장 갈 때 차를 안 가지고 가요. 거기에 야구장에 들어가서 거기 주차하고 하고 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냥 가방에다가 이거 끌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택시 불러서 가는 게 훨씬 더 가족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챙겨줄 수도 있고 훨씬 좋아.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 비정상처럼 느끼지만 주변에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삶의 질이 상승한다. 생활 반경이 넓어진다. 보는 눈이 넓어진다. 두 번째, 너 기회비용. 세 번째, 나만의 공간. 네 번째, 다양한 경험과 추억. 다섯 번째, 돈을 써야지 동기부여가 된다. 여섯 번째, 몸이 가벼워진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로 흘러가게 된다고. 차를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데도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상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길로 흘러가도록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로 가요. 내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원룸 얼만큼 이쁘게 꾸미는지가 계속 뜨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갑자기 그거 보면은 우리 집을 바꿔야 돼. 우리 집은 벽지가 이 색깔이라서 근데 벽지를 바꿀 수 있어. 내가 새를 들었는데 옮겨야지. 근데 옮기는 김에 이거랑 이게 한 사회생활 2년을 했죠. 만으로 2년이니까 한 3년 차 때 이거 오면서 생활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차를 움직이지도 않았어. 보험도 그냥 기본 의무보험만 들었어. 133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 133만 원을 12개월을 하면 1년에 1,600만 원이에요. 만약 차를 안 샀다고 했을 때 연간 1,6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은요. 얼마를 대출한 거랑 같냐면 한 4.5억 정도를
막 빌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빚내 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 미친놈 같잖아요. 근데 연간 1,600만 원이면 4.5억 하면은 얼마 이자가 한 달에 이자 얼마 나와요? 133만 원 나온다. 그럼 여기에다가 보증금 4천만 원이죠. 그러면 4.9억짜리 아니 이거를 대출을 90%를 받을 수 있나? 90%를 받을 수 있나? 아니 그러면 이거 4.9억 다 대출 안 받으면 되지. 한 3억짜리 3억 하면 얼마예요? 1,050만 원이잖아. 그래도 33만 원 남네. 그렇죠? 1,050만 원. 33만 원 원금 갚고 100만 원씩만 해도 원리금 갚는다 그래도 한 3억 정도. 그럼 3.4억이잖아요.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피디님 이해돼요? 자, 다시 우리 피디님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자, 133만 원이 내가 어차피 숨 쉬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하고 여행 다니라 돈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내가 3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3억을 이율 얼마로? 한 3.5%로 빌렸어요. 3억의 3.5%는 1,050만 원이야. 1,050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87만 원 된다고요. 87만 원에다가 원금을 한 50만 원, 원금 50만 원 갚는 거랑 이자 87만 원이랑 이렇게 하는 대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게 얼마예요?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3억 빌릴 수 있잖아요. 3억에다가 더하기 4천 하면은 내가 보증금 4천 있잖아요. 그러면 3억 4천짜리 집에 살면서 이거 어차피 나갈 비용인데 거기다가 50만 원은 내 돈인데 내 돈을 갚는 거니까 내 돈이 되는 거니까 87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차는요. 차 운행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차 운행을 우리가 하루에 뭐 2시간 많이 해도 하루에 2시간 합니다. 그럼 나머지 22시간 동안은 내가 가난해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나머지 22시간 동안은 천천히 가난해지는 거야. 집은 어때요? 집값은 안 떨어져요?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기로 보면 오래된 차의 가격이 올라갈 확률과 오래된 집이 올라갈 확률, 그 두 가지를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압도적으로 높습니까? 이거를 우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기기 시작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디언이 맨하튼 땅을 뭐 몇 불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투자는 내가 이거를 효용이 없지만 집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월세 나가잖아. 80만 원은 월세 나가잖아요. 집주인한테 주던지 아니면 지금 3억 빌리면 얼마야? 87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차값만큼 원금을 갚는 거잖아요. 차를 안 사고 차값만큼 원금을 갚으면서 87만 원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세상에 요즘에 3.4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이게 딱 2배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그럼 얼마가 돼요? 6.8억이 돼. 이게 그 비밀이에요. 신혼인데 몇 억씩 모았어요. 저 새댁인데 몇 억을 모았어요. 야, 너 금수저지? 그게 아니라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일찍 결혼해서 이 짓을 했다고. 신혼부부는 이게 혜택이 또 있어. 근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후로 어떤 대책이 나와서 6억 대출 이게 또 얼만큼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6.8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살다 보니 이게 10억이 되면 얘네가 뭘 하냐? 살다가 6.8억짜리를 샀어요. 용기를 내서. 왜냐면 우리는 차 사지 말자. 우리는 어디 갈 때 쏘카 빌리자. 한 번씩밖에 안 가는 건데 시내에 다닐 때 지하철 타자. 이게 동의만 되면. 그럼 이게 10억이 됐어. 그러면 이 10억이 되는 순간 뭘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세댁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10억을 만들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거를 했고.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이거를 가려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순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6.8억짜리가 10억이 됐어. 어차피 살 건데 둘이 합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 하냐면 이 4천에 80짜리에서 2명이 살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로 바꾼다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서울 얘기가 아니냐. 지방은 집값 떨어지는데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뭐냐면 원래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핵심지가 오르면 그 온기가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번 사람의 경험이 내가 돈을 얼마 벌면 그 다음 급지에서 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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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동남쪽으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을 여러 채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한 채밖에 못 사. 대구 부자도 서울에 사야 되고 서울 중에서도 뭐예요? 원베일리를 사야 되고 부산 부자도 여기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채밖에 못 가지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채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채밖에 못 갖게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 더 이상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상식이 됐잖아요. 전국의 부자들이 한 채만 사야 되니까 여기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최대한 핵심지에 붙여가지고 최대한 지금 현재 전략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결혼이 어려워요? 평생 한 명이랑 물론 두 명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죠. 근데 평생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겁니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평생 한 개만 사야 되는 게 지금의 법칙이에요. 그게 어떤 윤리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법칙으로 지금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10% 내는 거는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막 윤리성 이런 걸 따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법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칙으로 부가세 10% 내게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은 한 채만 갖도록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한 채가 넘어가면 페널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전국에서 다 여기로 지방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갭이 되는 핵심지에다가 해놓고 지금 현재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살아야 되는 옵션이 지방이 더 벌기가 어려워지는 지방은 만족도는 높지만 이 자산 증가 속도에서 포모를 겪게 되는 약간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전까지 여기까지 부분은 거의 불변. 그럼 부동산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삶의 태도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인드 세팅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 지금 요 칸을 쳐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고 돈의 흐름이 이렇고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여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두 개가 다르다. 그 이 두 개의 이 아파트에서도 흐름이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고요. 지역으로 번지는 흐름이 있고 종으로 번지는 흐름이 있어요. 종으로 번진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대형 오피스텔 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오피스텔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중에서 좀 작은 걸로도 번지고 그냥 이 지역 안에서만 계속 빙글빙글 도는 그러다가 그 지난번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뭐 별의 별 이쪽에 있는 별의 별 것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왜? 여기다 사는 순간 이거 못 사니까 다 여길로 방금 얘기했던 건 2018년의 흐름. 그럼 그 전에 2018년 이전에 다주택이 그렇게 묶여있지 않으니까 이거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격차가 나는 흐름 그런 게 또 있었던 거야. 그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번 장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왜냐면 우리가 1호차가 뛰는 걸 봤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1호차 뛰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 흐름 중에 있잖아요. 이 지역으로 번지는 흐름인가 지방에서 다시 올라오는 어떤 그런 파도가 있어요. 그 침체장에서 일어날 때 그때의 느낌이냐 2015 부산장이 더 좋았던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부산 부자들이 막 서울래 그 시대에 그거냐 아니면 18년에서 코로나까지 갔던 생수까지 날뛰던 그 느낌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핵심지의 근생 왜냐면 핵심 재개발지의 근생은 그건 이미 뛰었고 그건 규제에 조금 밖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상가 이런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핵심지를 진입하기 위한 경매시장이 있는 거고 경매시장은 또 이거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자금 소명이라든지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다방면에 그 스터디가 필요한 그거는 뭐가 돼야 된다? 이 삶의 태도가 있었을 때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접는 거야. 이 길로 안 가고 그냥 요 길로 가잖아요. 이 36개월 할부로 가잖아요. 그러면 36개월 지나고 나면은 3년 뒤에 만기가 되잖아요.
아반떼 한 대 남아. 아반떼 중고로 팔잖아요. 그럼 판 돈으로 뭐 해요? 더 많이 썼으니까 조금 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더 썼으니까 이제 씀씀이가 늘어나는 속도도 있단 말이야. 여자친구도 생길 거고. 이 방향을 좋아하는 사람 둘이 만나면 소비가 가속화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랜저를 이제 그랜저에다가 다시 선수금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는 돈이 아까 53만 원 정도. 요거를 유지하려고 어떻게 돼요? 이거 나는 나름대로 스마트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개월수를 들린단 말이에요. 60개월짜리를 이번에는 그랜저 또는 더 좋은 수입차 중고의 어떤 할부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8년이 지나요. 60개월이면은 얼마예요? 60개월이면. 그럼 얘 3년에다가 5년 할부했죠? 그 28살에 취업해가지고 8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몇 살 돼요? 36살 되죠? 이때 그랜저 플러스 3천 정도 남습니다. 나머지는 사라진 거예요. 할부 끝난 그랜저 그래도 이거 3천 플러스 보증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30대 이 승부가 난다고. 여러분이 어리다면요 30대 후반까지 단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이게 다 정해진 수수냐.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 주변에서 이거를 하는 애들을 별종으로 본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댓글을 지워서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 이 밑에다가 젊을 때 돈을 써야지 막 이게 엄청 달려. 근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 그래서 잘 모으는 사람들은 돈 벌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거를 누가 알려줘요. 이걸 누군가가 알려줘. 나는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걸 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근데 누구 부모님은 이걸 알려줘. 여러분들이 놓쳤다면 어린 사람한테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선택을 안 하는 거랑 이걸 알고 선택 안 할 수 있지.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이거를 알고도 그냥 내가 이거를 간다. 36, 40 넘어가면서 이거를 다시 끌어서 다시 이 출발선에다 맞춰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집 애들은 이걸 다 알아요. 있는 집 애들 중에 이렇게 쓰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는 이미 다 돼 있고 남은 걸로 이거 하는 거야. 너무 슬프게도. 같이 놀다가 정신 차려보면 걔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우리가 8년을 왔잖아요. 똑같은 36살인데 이때부터는 따라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8년이. 이 시절의 8년이.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달릴 겁니다.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릴 거예요. 투기를 조장하냐, 뭘 하냐, 결혼 안 하고 그냥 돈 쓰는 게 낫지.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어떤 옵션을 선택하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아니면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떻게 하면 놀아도 잘 될 수 있을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저는 찾은 것들이 있어요. 찾은 것들이 있는데 20년간 한 7가지 정도 답이 있더라는 거죠. 놀면서도 돈을 버는 7가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면 놀면서도 돈 버는 이 7가지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았다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가지 케이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컨텐츠도 많이 했었고요. 돈을 번다,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 하는 분들은 진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난 것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 사업 얘기만 해요. 식당 가잖아요. 예를 들어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집에 테이블 몇 개인지, 이거 객단가 얼마인지, 종업원 몇 명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얼마 남을지 뭐 그런 거를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만 이런가? 이 사람만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하는 분들은요 어딜 가도 여기 세 얼마인지, 월세 얼마인지 평당가 따져보고, 아파트 옆에 단지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어떤 아파트 단지 보여. 그럼 그거 얼마인지 시세 찍어보고, 수익률 맞춰보고, 대출 관련된 얘기 할 그게 있으면 이자 얼마인지 물어보고, 상품 어떤 거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분들은 놀러가도 캠핑장 가죠. 캠핑장 그 땅 얼마인지, 인근 얼마 실거래 찍혔는지 수익을 맞춰보고 그런다니까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뭐 하나 이런 거 그냥 커피라도 사 먹으면은 내가 사 먹었잖아요. 야, 난 진짜 돈 안 쓰는 사람인데 내가 사 먹었어.
그럼 그 관련 기업 살펴보고, 그거 상장됐나 살펴보고, 상장 안 됐으면은 밸류 체인 안에 있는 회사 찾아보고, 재무제표 살펴보고, 성장률 있는지 보고, 그냥 그걸 앉아서 보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분들은 어때요? 저기 뭐 인스타나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광고 하나 눈에 띄잖아요. 그럼 이게 왜 내 눈에 띄었는지 이거를 눌러봐요. 막 눌러봐. 눌러서 랜딩 어디로 가는지, 그 객단가 얼마짜리 광고인지, 소재 어떻게 했는지, 후킹 멘트는 어떻게 했는지 다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논다고 해. 논다. 이게 제일 재밌대요. 내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깜빡 속았다. 놀면서도 돈을 잘 번다는 사람, 자기가 논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같이 놀려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네. 그 노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진짜 놀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다고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지 입으로 논다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논다고 하는. 근데 너무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문제. 어떤 사람이 하루에 실제로 업무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1시간도 안 된다고. 그 얼마씩 버냐면은, 그러니까 평균으로 한 2천 정도 벌고 그 이상 벌 때도 있어요. 1시간도 안 일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런 분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계속하고 파보다 보니까 뭐냐면, 생각하는 순간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였어. 이 사람이 계속 그냥 앉아있거나 어디 걷거나 강아지 산책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책 읽고 있고. 그죠? 그러면 옆에 그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 안 해? 일이 없나 봐? 그러면 일 안 한다 그래. 여러분들도 만약에 같이 이 회사 생활 하는데 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탕비실에서 커피만 먹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 새끼 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일하는데 생각을 10시간 동안 하고 1시간 만에 뭔가 결과물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1시간 일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놀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업무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멍청해 보여.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관심 없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야. 그 실수 나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나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 뭐 먹을까? 너 알아서 먹어. 나 어디 예약 좀 해줘. 그 예약 안 돼 있어. 왜? 이 사람은 그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잘한 일들을 처리를 잘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해봤어요. 1시간 일해서 2천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모를 때 10시간 일하면 2억 이상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이분이 1시간 일했을 때 2천 넘게 번다 그래서 10시간 일해서 2억을 못 번다고요. 왜? 이 휴식으로 보이는, 남들이 볼 때 휴식으로 보이는 생각, 그 다음에 그때 하는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1시간의 아웃풋을 뽑아낸다고요. 그 사람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나 이 사고나 이런 거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것만 보니까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머리가 좋아야 돼. 그죠? 내면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내면의 노동도요, 성실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성실해야 돼. 왜? 이 성실성은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하는 일은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우리 그거 있죠. 자기주도.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차피 판단 못해. 이 자기가 스스로 성실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놀아도 잘 버는 경우. 이게 놀랍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잘 번다. 이게 있죠. 잘 번다. 놀아도. A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자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차가 여러 대인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금수저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여러 대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차가 여러 대잖아요. 그럼 재밌는 사실이 차를 주차장에 계속 놓으면 차가 퍼져요. 그래가지고 차를 뭐 한 달에 어느 정도는 운행을 해줘야 돼요. 차 운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운행을 종종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친한 사람한테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차를 탈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A는요, 이렇게 좋은 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멋진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들과의 관계를, 자, 여러분들이 동업을 한 명이랑만 해도 어때요? 개빡세단 말이에요. 의견을 조율하는 게. 비즈니스를 가나다라바 이렇게 5명이랑 동시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비즈니스로 가까워진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노는 사이예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명품을 선물 받거나 명품을 선물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생기는 각종 일들을 처리하면서 이분은 실제로 놀아도 잘 버는 경우가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타입의 분들은 실제로 매일 놀아요. 이 부자들이 부르면 나갑니다. 그리고 놀다 보면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아니면 예를 들어 어디를 예약해야 돼? 어디 좀 너 어디 아는 사람 있어? 나 뭐 빌려야 되는데 어디 호텔 빌려야 되는데 그거 아는 사람 있어? 나 뭐 항공권 예약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자리 뭐 못 구하는데, 아니면 어디 식당에 아는 사람 있어? 어디 식당 뭐 비싼 식당 있다는데 거기 뭐 예약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전문이에요. 전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민원이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돈을 법니다. 이 A라는 분은 뭐예요? 실제로 놀아도 잘 버는 경우예요. 보통 연봉 근로자보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저 연령대의 친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대부분. 그리고 여기서 더 성공하면은 매우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논다는 거는 내가 자빠져 있고 싶을 때 자빠져 있고 누구랑 놀더라도 내가 편하게 하면서 누굴 부리고 싶은 거지, 내가 같이 놀다가 나 그거 할게 그 노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자, 이런 사이예요. 근데 미음이 기억한 때 뭔가 제안을 할 때 A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OX, 여기서도 OX, 어떤 가부의 결정이 이 사람에게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다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어떤 제안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연결한 사람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거를 또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자신의 업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놀아도 잘 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거의 매일 놀아야 돼요. 매일. 근데 이거 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거를 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들였겠어요. 결과물만 봤을 때는 이분이 그냥 노는 것 같지만, 근데 저기까지 갈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쌓았다고요. 이것조차도. 근데 이거 A. 그래서 저거는 내 길이 아니다. 실제로 놀아도 잘 버는 경우. 또 B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면서도 잘 버는 거, 그걸 쫓아가다 보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를 웬만큼은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B는 좀 짧아요. A에서 끝낼까 하다가 B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놀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아요. 누구 민원들을 나 그냥 노는데,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거 B입니다. B는 좀 레벨이 달라요. 금수저거나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어떤 한계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태생적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놀아도 잘 버는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
이 4번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고, 이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불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분들은 뭘로 들어오냐? 놀아요. 배당이 들어와요. 회사는요? 회사는 하는 사람 따로 있어. 뭐 형이 하거나 아니면 뭐 누가 하거나 아버지가 하거나 뭐 있어. 그냥 그 일을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서 뭐 그 상속을 위해서든 어쨌든. 그럼 뭐예요? 그냥 노는데 들어와. 월세도 들어와요. 아니 건물주가 경제적 자유가 안 된다고 아니. 그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걸 관리하는 분들까지도 다 돼 있어. 그럼 수익률을 신경 안 써. 그래도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자가 들어와. 용돈이 들어와. 태생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놀아도 잘 버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금수저로서 우리가 그냥 뭐 재밌게 놀고 쓰려면 월 한 2천은 쓸 거예요. 그냥 막 논다고 하면. 그죠? 2천만 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2.4억이죠. 세금이나 건보료나 뭐 각종 나가는 것들 감안하면은 한 5억 있어야 될 거예요. 5억. 그쵸? 이게 뭐냐면 금수저처럼 살려면 한 5억 들어와야 돼. 5억 들어오려면은 5% 따졌을 때 100억 있어야 돼. 맞나요? 100억 있으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100억 가지고는 이 경제적 자유 수준이 2천만 원 수준이고, 이거보다 더 높이려면 약간 근로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뭐 마음고생을 하거나 신경 쓰거나, 그 놀면서가 아니지. 근데 5%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그니엘 살면서 계속 내가 그냥 막 놀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려면 한 1억 들어와야 되거든요. 월에 한 1억은 써야 돼. 명품 새로 나온 걸로 전부 다 사고 오마카세 먹고 진짜 뭐 미슐랭 먹고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차도 한 대 뽑고, 차도 한 대가 아니죠. 막 한 3-4대 끌고 그러려면은 월에 1억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을 안 하고 그냥 현금 흐름으로 1억이 들어오려면은 12억인데 세금 따지면 24억이잖아요. 한 500억 있어야 돼. 500억 있어야지 연 5% 하면 25억이잖아요. 그 뭐 세금 날라가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되지. 그게 한 이 정도 있어야 돼. 그죠? 2천만 원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그거 못 산다, 그거. 100억 가지고는 그거 안 돼요. 그러려면 이거 쓰면서 살아야 돼. 이거 자체를 쓰면서 살거나 일을 하거나 뭔가 그게 있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태생적으로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럼 태생적으로 매력이 너무 뛰어나. 그래서 보면요. 이런 금수저인데 자녀처럼 아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시집을 잘 갈 수도 있는 거고, 장가를 잘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건 태생적인 거죠. 5번째는 이것을 숨기는 경우. 잘 벌어요. 잘 나가요. 그거 알아. 근데 실제로는 나 그냥 다 뭐 놀지 뭐. 다 운이지 뭐. 아니야.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나 그냥 요즘에 그냥 그래. 실제로는 빡세게 하면서 내가 논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원해요. 그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길 원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하고 어쩌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원해서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매출을 했어? 다 운이지 뭐. 내가 뭐 한 거 있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다 운이지 뭐. 근데 잘 벌어. 계속 앞서 나가. 경쟁자를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려고 그러는 거야. 겸손. 경쟁자가 속아지는 거죠. 겸손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그게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멋있어. 멋져. 그리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그 직원들 덕분이지. 그냥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들어왔네. 매력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어. 실제로 이런 분들의 가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바빠. 놀면서도 잘 된다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가 봐요.
열심히 한다니까. 그 경쟁자들이 이 사람 말을 표면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안 하고 저 새끼는 대충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격차가 계속 난다니까. 계속 말은 이렇게 하지. 왜 사람들한테 이거는 내가 뭘 기획했고 뭐 했고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일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얘기를 해. 얘기만 복잡해지게. 잘 버는 거는 진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버는 거 재무제표로 다 나와요. 그럼 얘기를 안 해도 돼. 이게 제가 재밌는 건데, 옛날에 제가 한 월 1,000만 원부터 월 1억 뭐 이런 거 벌기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걸 할 때는 이거를 유튜브에서 말해. 그 인증하라 그래. 맞죠? 근데 이게 어느 레벨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필요 없어. 왜? 나라에서 인증을 해줘요. 이게 재무제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이게 다 나와.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지나고 보면 재무제표 나와요. 지나고 보면. 이런 아주 잘 된 사람들은 이 잘 번다는 것을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열심히 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내가 IR 할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투자 받을 것도 아니고 뭐 돈 빌릴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고 자기 잘 버는 걸 어필하고 막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 투자 받을 게 있거나 뭐 채용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죠. 채용하려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 받으려고 그러거나 뭐 그런 거죠. 갑자기 자기 잘 되는 걸 얘기를 한다. 뭔가의 둘 사이에 그죠?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아니면은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 논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6번째. 이거 반대. 이게 좀 안 좋아요. 6번째가 아까 그거예요. 잘 번다는 X야. 논다가 O야. 투자 받거나 돈 빌리기 위한 빌더. 아니면 뭔가 그 사람 데려오려고. 그쵸? 가서 봤는데 아니야. 투자를 하거나 빌린다는 건 뭐예요? 자금, 경색이 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맞아. 자, 잘 버는 것과 노는 것과 자금 경색, 이 세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까지는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잘 버는데 놀아. 근데 자금 경색이야. 나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 이거를 끝까지 숨겨. 이거를 마지막에 나 잠깐 돈이 막혔네. 근데 나랑 같이 하면은 잘 보고 놀 수 있는데 내가 잠깐 이래네. 근데 이분이 수입차도 사고 럭셔리한 삶을 사는데 보니까 이거를 안다는 것이, 그렇죠? 근데 사업체에 쓸 돈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체를 위해서 내가 돈을 내는 게 맞아요? 아니, 이분이 자기 노는데 돈 다 써. 근데 뭐예요? 사업체에 잠깐 이거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삶에다가는 돈을, 윤활유를 들이붓는데 사업장은 잘 돌아가는 최소한의 기름만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그 사업장을 위한 기름을 넣는 게 맞냐고. 사업체에 쓸 돈이 없다는 사람이 주로 놀기까지 한다면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옳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 있습니다. 이거는 있다. 순간적으로 놀기만 해도 돈이 들어오는 것 있는가? 여러분들도 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아니면 자, 더 길게 해볼까요? 출산 휴가 한 5개월 받았어요. 여름 휴가 뭐 한 7일. 그렇죠? 이 출산 휴가 봅시다. 그 5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은 놀면서도 돈이 들어오죠. 맞나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가 뭐냐면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가능해요. 뭐냐, 얼마 기간 동안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만큼 탄탄하게 만들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놀러 가잖아요. 그럼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나 그만해야겠다, 워라밸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성장이라는 게 끝나. 성장 종료. 대표가 워라밸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것을 성장시키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전체에 대해서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게 뭐예요? 이게 경제적 자유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놀면서도 잘 버는 뭔가로 보인다.
근데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간, 요거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기간 동안 어떤 A라는 사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분이 이 A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만 일하고 그 앞에 다 실패했었는데 한 7가지 정도. 7가지 정도를 실패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10분만 일하고 최근 한 3개월 동안 아니면 최근 한 6개월 동안 월 4천씩 5천씩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앞에 7가지 실패한 거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뭔가인데 사람들 뭐만 관심 있어요? 요거만 관심 있어. 이 A가 뭔데 그게? 뭐야? 뭔데? 그래가지고 가서 A를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나? 잘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찾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구간에 있는 분들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여유 있는 걸 억지로 보여주려고 아무것도 안 해. 억지로. 이게 아닌데 내가 실제로는 일하면서 놀듯이 일해서 논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일하는 그런 업이 아니고 실제로 놀아도 잘 버는 경우, 아까 전에 그 부자들의 전령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번째 금수저거나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실제로는 열심히 하는데 남들에게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잘 버는 것도 아니면서 놀면서 자기 자금 경색을 뚫기 위한 투자자를 유치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노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생해서 어떤 자리에 간 다음에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걸 보고 우리가 난다고 하진 않잖아요.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지.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놀면서도 잘 버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이거 빼고는 못 찾았어요. 금수저거나 매력이 있거나 어떤 회장님의 아들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우세요. 이것이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만 일하고 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만 일하고 계속 돈을 번다는 것은, 특히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그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왜? 누가 1시간 넣어서 2천 벌어? 그러면 나는 2시간 넣을게. 나는 2천 벌어도 되는데 난 2시간 넣을 거야. 그런 경쟁자들이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2시간 넣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나 3시간 넣을게. 그런 사람 나올까요? 누군가는 3시간 넣어서 시장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입 시간이나 비용 대비 내 유지 가능성과 성장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그 근처에 어딘가에 시장 최적의 평균 근로시간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참이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놀아도 잘 벌기 위한 노력, 이것을 멈추면 안 돼. 왜냐? 그게 성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놀아도 잘 벌. 그 뭐예요? 같은 시간 대비 내가 산출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생산성을 늘리는 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놈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작아지게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참, 이거를 실제로 놀아도 잘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필요한데 실제로 놀아도 잘 버는 것이 영원하진 않다는 얘기죠.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계속 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놀아도 잘 벌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것, 그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잘 된 이유를 돌이켜보면 놀아도 잘 버는 경우를 계속 찾아왔기 때문이고, 제가 조금이라도 덜 하고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역설적이기 위해서 놀고 싶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7가지 외에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만 일하고 잘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는. 여기 이 구간에 있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구간에 가게 됐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가게 됐는지, 이 고점까지 올라온 방식에 대해서 먼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근데 이게 이렇다 그래서 이게 배울 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다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다 배울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봤을 거고요. 실제로 놀아도 잘 버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에 곁들여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비즈니스 PT라고 유튜브 기반으로 돈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만 명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클래스 101도 있고요. MKYU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도 했었죠. 아크에듀라고. 요거는 학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원업을 등록해가지고 학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PT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10만 명 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너는 누군데 이렇게 유튜브를 가르치냐, 유튜브 가르치는 강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만들어서 키웠던 채널이고요. 애드센스 수익으로 20억 원을 기록을 했죠. 애드센스 수익으로 20억 정도를 올리고 매각을 했어요. 요건. 그 매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판다 그러니까 요런 댓글도 달렸어요.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수강생을 배출해내는 다단계 사업 시스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자랑처럼 보일까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콘텐츠 마케팅 강의를 하는데 한국경제TV 보도본부 PD 출신에 SBS 미디어넷 사업팀 PD 출신, 그리고 단국대 방송영상학 전공을 한 사람이 유튜브를 180만에 매각하고 육성 채널 구독자 합계가 250만 이상, 그리고 유튜브 관련 사스 서비스까지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자격이 있나요? 포브스 코리아 선정 파워 유튜버로 표지 모델도 하고, 저는 제 기록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가 궁금하시면 이런 영상 보세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구독자 합계가 250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저희가 키웠던 채널입니다. 요거는 구독자가 4.7만이었고요. 수익이 요 정도 됐었죠. 그 다음 것도 수익을 보시면은 구독자 6.2만에 1,697만원. 그 다음 구독자 9.8만에 716만원. 그 다음 보시면은 구독자 14.9만에 2,800만원. 구독자 56만에 1억 4천만원. 구독자 40.7만에 1억 700만원. 예, 이렇게 되죠. 이거 말고도 지금도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 101이랑 MKYU, 그 다음에 아크에듀 학원, 이런 곳에서 이 세 군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하면 저처럼 할 수 있는지. 근데 유튜브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99%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성하는 강아지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실제 조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수 11회, 조회수 없음, 조회수 없음, 조회수 34회, 조회수 6회, 10회, 13회, 168회, 어때요? 168회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10회, 21회, 51회, 29회, 100회, 48회, 조회수 없음. 41회, 75회, 76회, 조회수 없음. 163회, 13회, 118회, 13회, 50회. 이런 거 디자인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네, 주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예, 강아지 브이로그로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 볼게요. 50회, 조회수 없음. 332회, 125회, 5회, 1.2천회. 이거 진짜 잘한 거죠. 95회, 95회, 99회, 520회, 179회, 370회, 258회, 161회. 1만 회! 근데 이미 큰 채널이에요. 그죠? 243회, 425회, 6회, 14회, 164회, 92회, 37회, 4.3만 회! 64만 채널. 250회, 1000회, 264회,
40회. 자, 5일 전까지 왔습니다. 104회. 아, 이거 뭐예요? 4.9만 회? 아, 31만 채널.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널인데 큰 채널 엄청 많죠? 5.6만 회? 아, 이것도 1만 넘는 채널. 845회, 487회, 110회, 532회, 65회, 9회, 432회, 2.7천회. 이쁜 사람이 해야 잘 된다고요? 180회, 159회, 145회, 62회, 56만 회? 원사 한솔님 있네요. 네. 7천회. 오, 이거 잘했네요. 구독자가 얼마? 아, 그 구독자 4만 명대예요. 800회. 더 안 볼게요. 더 봐봤자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가요? 그냥 시작하잖아요. 99% 사람들이 99%입니다. 99% 사람이 1000뷰 이하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다 여기에 들어와요. 증거를 봤잖아요.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런데 요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쇼츠는 좀 달라요. 쇼츠는 구독자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뿌려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할당량이 더 커요. 알고리즘상에. 근데 우리가 요거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자, 쇼츠로 여러분들 얼만큼 벌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쇼츠로 몇 뷰예요? 이게 조회수가 352만 뷰입니다. 수익 얼마인가요? 68만 원입니다. 자, 68만 원만 보면 커 보이지만 여러분들 352만 뷰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츠에서는 99%의 사람이 여기도 5,000뷰 미만입니다. 더 좋은데 쇼츠는 내가 1000뷰 넘어가는데 5,000뷰 미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최대 값이에요? 아니요. 평균 값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씩 뽑을 수 있느냐? 그냥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얼만큼 한다고요? 쇼츠 5,000뷰 언더로 평균 값이 수렴한다. 미드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올렸을 때는 1000뷰 언더로 수렴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99% 사람들 그냥 시작하면 달성하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을 들여라 만 하는 경우 그대로입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99% 사람이 그냥 시작 하는 경우 99% 사람이 달성되는 거예요. 1%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경우,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조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1%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90% 사람은요, 이 교육을 받게 되면 1000뷰에서 10,000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평균 값이에요. 그냥 시작하면 1000뷰 언더를 기록하고 교육을 받으면 10배가 늘어요. 근데 뭐예요? 1000뷰에서 10,000뷰 이거를 기록하게 된단 말이에요. AI로 하면 다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AI 돈 갖다 바치고 아무리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달성되는 수치는 1000뷰에서 10,000뷰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많이 가르쳐봤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유튜브 강의를 모든 것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90%에 해당한다면 1000뷰에서 10,000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구간이 내가 평균값이 뚫린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유튜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서 이거 수업 들어야 돼. 근데 얘는 좀 특별해요. 얘가 어떻게 특별한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이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모든 강의가 쓸모없는 강의가 돼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만드는 것은 몇 %가 달성이 돼요? 90%가 달성이 돼요. 1000뷰 언더를 만들던 사람을 여기까지 키우는 거는 몇 %가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90%가 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조회수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90%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90% 사람이 10%의 10만 구독 조회수 수익,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여기 보면 1억, 1억 4천, 2천만 원, 700만 원, 1,6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이게 뭐냐면 조회수 수익이에요. 구독자 증가로 인한 광고 유치, 그 다음에 조회수 수익으로 인한 애드센스 이런 것들을 이 10%를 위한 강의를 했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너무 작아. 이 사람들만 받으려면은 강의가 굉장히 비싸져야 돼요. 왜? 이거를 조사했던 거는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 타겟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중에 구독자 2만 이상 크리에이터, 구독자 2만이요. 2만 이상 크리에이터 중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는 크리에이터 숫자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2만 명이 전부 다 들어야 시장 다 먹은 거예요. 시장이 너무 적어. 그럼 이 90% 사람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결과 나왔나요?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구독자 3,000명인데 1,598만원, 구독자 3명인데 125만원, 구독자 2,000명에 25만원, 32명에 10만원, 230명에 11만원, 5,000명 600만원, 43명 160만원, 구독자 16만 명인데 61만원. 어때요? 구독자랑 관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구독자 0명인데 300만원, 구독자 1명인데 7만원, 구독자 3명인데 125만원, 구독자 4명에 28만원, 5명에 260만원, 구독자 5명에 4만원, 6명에 18만원, 구독자 7명에 10만원, 8명에 125만원, 그죠? 13명에 385만원, 13명 19만원, 5명 50만원, 15명 27만원, 17명 2만원, 23명 1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누적입니다. 교육기간 누적 2,000명 2억 5천이네. 2억 5천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2,000명인데 2억 5천, 16,300명 17억 5천, 4만 명 6억, 3,000명 3천만원, 900명에 1,500, 1,000명에 1,200만원, 4,000명에 3,200만원, 2,000명에 1,430만원, 245명에 450만원, 13명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9명에 480만원, 5,600만원에 2억 5천, 2,500명에 1,800만원, 8,000명에 그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거 30대 여성분, 30대 남성분, 30대 남성분, 20대 남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0명에 1,800, 9,500, 9,000명에 6천만원, 8,700에 5,700만원 쭉 있어요. 20대 남성들 한번 볼까요? 20대 남성 보면 4억 9천짜리 3만 명인데 13,000명인데 4억 9천, 5,000명에 2억 5천, 16만 명에 요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육기간 내에 달성이 사실 쉽지 않아요. 4,000명에 7,800, 그렇죠? 27,000에 그러니까 밖에서 키우고 들어오신 분들이 성과를 내지만 사실상 그냥 여기서 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큰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조회수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건 가능은 해요. 근데 누구예요? 상위 10%. 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90%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90%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 이 10%들은요, 또라이예요, 또라이. 자기 혐오가 있어요. 약간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걸 보고 이거는 재미가 없네.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아. 자기가 만든 것을 객관적으로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뿌시고 이 눈을 갖는 게 어려워요. 내가 만든 거지만 너무 재미가 없다. 이것은 내가 더 배워야 된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90%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붙여가지고 이 90%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조회수 수익으로는 돈을 벌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58만 채널, 여러분들이 이 채널 보고 계시죠? 이 채널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 채널 수익입니다. 얼마인가요? 영상을 안 올려서 좀 띄엄띄엄 합니다만 5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월간 340만 뷰예요. 월간 340만 뷰라는 건 이거 4주로 나누면 28일이잖아요. 한 주에 85만 뷰씩 뽑는다는 거예요. 한 주에 85만 뷰씩 뽑는데도 얼마예요? 500만 원.
겨우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회원분들 수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거 어때요? 제가 이 채널로 버는 요 조회수 수익이 회원분들이 뭐 한 500명, 600명 채널 가지고 만드는 수익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500만 원으로는 인건비도 간당간당해요. 지금 이거 앞에 있는 채널 운영해가지고 앞에 있는 PD님 월급 주기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게 90%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저희가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총 40주 커리큘럼이에요. 41주, 2주, 3주는 보너스 커리큘럼입니다. 기본 과제만 수행했을 때 지금 그 주차에 있는 사람들의 달성이에요. 어떤가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과제만 수행하더라도 90%의 수익을 달성한 사람, 그러니까 35주차 이상 수행한 사람의 85%가 수익화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5%는 뭐냐? 여러분들이 월간 저희가 54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이하 제외, 50만 원 이하 매출 나오는 거는 제외한다고 해도 85%가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뺐다는 얘기예요. 빼고 8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90%랑 거의 비슷해지죠?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안 되는 게 이거 안 되는 거를 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회수 수준에 대해서 확 알려줘야 돼. 언제쯤 이걸 알 수 있느냐? 내가 90%인지 10%인지 저희 비즈니스 PT 2달 다니면 알 수 있어요. 2달이면 8주잖아요. 8주에서 9주. 요거 딱 다녀보면은 빠바바방 배우고 이건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90%인지 아닌지. 90% 아닌 분들, 이 10%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수억을 벌게 됩니다. 이 10%가. 그리고 90%는 평균값을 벌게 돼요. 그럼 이거 얼만큼이냐? 보면요. 최대값은 34억 6천만 원이고요. 평균값은 2,144만 원입니다. 근데 뭐예요? 1등 34억 6천만 원이 포함된 값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했냐면 중앙값을 따져봤어요. 1등부터 줄을 세울 경우 가운데 있는 만약에 100명이라면 50등에 있는 친구의 성취도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81만 원을 달성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281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은 정확합니다. 중앙값이 그 정도니까. 근데 이걸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281만 원을 통과해요. 자, 여기를 안 가고 갑자기 1,000만 원으로 가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튜브 수익이랑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81만 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게 얼마냐면 월 1,000만 원이에요. 순수익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법을 모르는 얘기죠. 왜? 순이익은 여러분이 번 해에 다음 해에 나오고 여러분들의 비용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순수익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그랬을 때 영업이익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1,000만 원 남기는 사람, 이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되고 싶지 않아. 이게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각 조건이 20가지 조건이 내가 하나 전부 다 영업이익 1,000만 원짜리가 달성이 됐을 때 그 결과로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바게트 알아요? 옛날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 이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여기 이렇게 철로 이렇게 된 거. 이거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릭률이라는 게 있어요.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클릭률이 높이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봐라. 다 일로 줄줄 새지. 여러분들의 그 통나무 테두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가장 낮은 능력치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20가지 정도. 아, 나는 똑똑한데 왜 안 되지? 그 20가지를 딱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크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20가지를 달성을 해야 목표가 도달되는 거지 목표를 수없이 적는다 그래서 절대로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개발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진짜 크다고요. 이 20가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안 하잖아요. 아직 오전이래 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빨간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과제 수행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전체 상황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 예를 들면 특정 센터장은 전체 그 센터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트레이너는 데리고 있는 회원들의 현재 과제 수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원끝이라는 것을 84% 완료했고, 이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D1, 하루가 남은 상태에서 이분이 실행한다는 것을 트레이너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과제 수행이고, 이 20가지는 뭘 통해서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과제 수행이잖아요. 요것만 한다 그래도 19가지가 낫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이게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가 이 20가지, 나머지 19가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과제만 하시면. 과제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1주차 문제를 저희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가죠. 골프 퍼팅기를 판매하는 채널은 600만 원 벌고 싶다. 퍼팅기 연습 가격은 10만 원이다. 그랬을 때 한 달에 몇 개 판매해야지 600만 원 될까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할까요? 이 모든 이거를 이런 기본 개념부터, 이거 봐요.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꾸준히만 해 나간다면, 저게 뭐예요? 1주차 과제예요. 과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안 돼. 누군가는 저게 안 돼. 막 이런 거를 영상을 훅훅 잘하는데 저게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이라고 해봅시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50% 나왔어요. 그 뭐예요? 중간이란 얘기죠. 중간. 근데 수능 때 스카이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설문을 드려요. 자, 어디서 설문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밑에 이렇게 댓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대기 신청하기를 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문 파일이랑 무료 강의 4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무료 강의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돼요? 목표도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입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목표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 10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700만 원을 가정으로 했을 때 이게 이익률 20%, 영업이익률 20%를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3,500만 원 매출을 올려야 돼요. 이때 3,5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30% 가정한다 그러면은 2,300만 원.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재료비나 이런 거 안 들고 인건비로 하는 서비스야. 100% 가까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내 인건비니까. 그럴 때는 700만 벌어도 바로 거의 대부분 내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30%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2,300만 원을 가정을 해야겠죠?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균치, 2,3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평균 값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 능력치와 비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2,300만 원에 달성한 사람의 매출 2,300만 원 달성한 사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300만 원 달성한 사람의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평균적인 이 데이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과 나의 상태, 이 20가지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떤 채널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앞에 이 지표들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풀링 컨텐츠의 탐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수, 풀링 컨텐츠 조회수, 페이지 유입, 검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키 컨텐츠 연계율, 키 컨텐츠 조회수, 링크 클릭률, 랜딩 페이지 접속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매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부터 뚫어 나가게 되면 이 매출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밑에 지표가 다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출은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과 이걸 통해서 나머지 19가지 지표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각 지표를 끌어올리는 교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뚫어 올라가는 것, 제가 샘플로 하나를 열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달성을 했다면 이분은 1주차 때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가 34명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85회, 1000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분의 달성치와 나의 수치, 나의 1주차 위치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겠다는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롤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크로 삼아서 내가 할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한 8주만 다니면 됩니다. 아까 8주만 다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페이스면 얼마를 벌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늦어도 10주. 그러니까 2달에서 2달 반 정도 사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9주를 다 다니면 얼마를 벌게 될지에 대한 각이 쓴다고요. 왜? 우리는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걔가 어디 대학 갈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커리큘럼이 40주잖아요. 40주라는 건 한 학년도 안 돼요. 1년이 52주니까. 이게 9개월에서 1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나올지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가면 뭐 해야 돼요? 재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수하는 것처럼 처음에 내가 갔는데 아예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했어. 그래서 갔는데 내가 281만 원 달성됐단 말이에요. 평균 값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와가지고 가야지. 그죠? 그리고 다시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못 들었던 게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평균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주차 과제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가게 돼요. 랜딩 페이지에 100명이 접속하면 10명이 골프 퍼팅기를 구매한다. 60명이 구매하게 하려면 랜딩 페이지에 몇 명이 접속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부분에서 이미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못해. 이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완전 1주차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기초 지식이 된다고.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전부 다 끌고 오게 되는 것이 그 40주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단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 9주 전에 여러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설문을 제시합니다. 자, 뭘 하냐면 저희는 2가지를 파악해요. 2가지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치, 현재 상태. 이거는 저희가 관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치는 설문을 통해서 받아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로 바꾸는 것이 트레이닝입니다. 현재 상태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아까 전에 한 8주 정도 걸린다 그랬죠. 이 목표치로 설문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벤치마크를 트레이너들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설문에 맞는 벤치마크, 목표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만들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걸 가지고 설문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너에게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치에 따른 벤치마크를 알 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걸 달성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평가를 받고 내가 이게 너무 크구나.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벌게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첫 번째 트레이닝 플러스 3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도 여러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도 100%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오거든. 목표치가 설문을 통해서 봤는데 1억이에요. 현실 상태 봤는데 시궁창이야. 그럼 트레이너가 이 사람 쭉 다녀봤자 달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트레이너한테 권리를 줬다고요. 이 사람의 목표치를 깨부수지 말고 그냥 친절히 그만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해라. 여기 다녀봤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언제예요? 트레이닝 플러스 3일. 첫 번째 트레이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이 목표치랑 현재 상태를 관찰했는데 내가 혼자 해도 달성이 되겠네. 그러면 그냥 환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100% 환불을 받아도 여러분들 무조건 이득이다. 대기가 1000대일 수도 있고 1000에서 1200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2주에서 4주 정도를 대기하시면은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촬영 시점에서는. 어떻게 또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받으러 오기 전에 그때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트레이닝 받으러 오기 전에 결제를 하시고 첫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온 설문을 통한 목표치와 현재 상태, 그거를 통해서 트레이너가 구성한 벤치마크를 보게 될 거고, 그걸 보고 이것을 내가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벤치마크 대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벌려면 무엇이 부족한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훈련만 받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도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클릭률이 문제인 경우를 보자면 살림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살림 이렇게 보게 되면 필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를 10만 이상으로, 그다음에 구독자는 50만 언더로 하게 됐을 때 지금 오늘 노출 확률을 살펴본다면, 만약에 오늘에 만든다면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리뷰는 만점인데 알려지지 않은 쿠팡 살림 추천템,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 소프트웨어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짧게 보여드린 거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8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핫 비디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1시간이면 빠른 영어가 들려요 라고 했어요. 1시간이면 빠른 영어가 들려요. 이런 거 뭐예요? 1시간이면 유튜브 조회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 구조만 가져와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려요. 이게 어떤 구조 훈련이라는 건데, 가스라이팅 실제 대화 예시, 용산 전자상가 근황, 실제 화성 모습, 원어민 실제 대화, 이게 모두 다른 썸네일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A의 실제 모습, 근황, 상황. A라는 건 뭐예요? 비디오로 보여줄 수 있는 궁금한 것. 그건 뭐예요? 채널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대감을 갖게 됨. 그럼 요거를 활용하면 뭐다? 2024년 청담동 실제 모습, 200억 펜트하우스 실제 모습, 손흥민 훈련하는 실제 모습, 전교 1등이 공부하는 실제 모습, 사기 암 환자 실제 모습. 이것이 모두 다 같은 썸네일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가 많이 모아놨어요. 그죠? 네. 이러한 구조들을 학습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되도록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뭘 하냐? 지금 이거는 썸네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썸끝 원끝 수행하러 가기가 있어요.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살림으로 했어요. 제가 살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썸끝 시작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 살림에서 이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 분야를 모르니까 어떤 것들이 좋은 썸네일, 어떤 것들이 반응도가 좋았던 썸네일인지 제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서 어떤 썸네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엄청나게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와 이거 좋다 안 좋다를 알아내야 돼. 근데 썸네일 부분만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 플러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도움 플러스 구조 연습까지, 구조 트레이닝까지 같이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릭률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썸끝은 트레이닝 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어떤 트레이닝이고, 그거 말고 이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최소 6만원, 59,800원이죠. 59,800원으로 한 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9,8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즈니스 PT를 들으시는 분들은 21만원, 20만 9,800원 상당의 골드 버전의 멤버십이 같이 제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해킹급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2025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규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주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30주면은 한 6개월 이상이죠. 왜냐면 그 앞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게 돼도 어차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에서 여러분들의 막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식이 바로 비즈니스 PT라는 거예요. 매주 5강의 기본 VOD가 나갑니다. 자, 제가 하는 강의가 요렇게 매주 5강이 나갑니다. 매주 5강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박재범 트레이너가 실행 강의, 핵심 실행 강의가 한 강, 그래가지고 한 주에 6개의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비즈니스 PT는요, 유튜브, SNS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사실은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빵이에요, 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썸네일과 제목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몇 개냐면 8천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8천만 개의 썸네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저의 데이터 채널 정보도 저희가 3,000개 이상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런 학습하는 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Q&A를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 그래서 보면 계정 강의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이 이미 있으면 상품으로 수익화 아이템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30주차 5강 강의와 3주차 3강 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미 채널이 있다면 단순히 콘텐츠를 올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수익화 전략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같은 수익화 아이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트레이너들이 어때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부분에 맞는 것을 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저희가 비즈니스 PT가 BPT잖아요. 그래서 챗 BPT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퀄리티 있게 가이드가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유튜브로 수익화하는 방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다시 지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025년은 이 SNS라는 이 전체 마켓의 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MCN은 어때? MCN 망하고 있어. 대형 크리에이터 접는 사람 나와. 유튜브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마켓은 커지고 있어. 그럼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작아도 매우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지금이 그렇다고 2025년이 이게 계속될까요? 지금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장이 다 끝났는데 제가 이걸 팔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저격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타임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수익을 내는 선배들이랑 여러분의 차이는요, 언제 시작했는가 그 정도입니다. 저는 원래는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 무서웠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PT는요, 감히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85% 안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85%의 누구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하고 있고요, 퇴근해가지고 하는 분들, 주부도 하고 있고요, 어르신분들도 하고 있어요. 44년생도 있습니다. 44년생보다 어리면은 그냥 하시란 얘기예요. 수익화 금액이 궁금하실 거예요. 상위 플레이어는 수십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위 플레이어는 월 50만 원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85%라 그랬죠. 그 밑에 15%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수익화 안 됐다고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받기 때문에. 그 50만 원은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 21만 원 상당의 멤버십과 동시에 트레이닝도 제공되고 강의도 제공이 된다. 사실 5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돈이 없어, 내가 생활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요, 여기 있어요. 제가 클래스 101 강의를, 유튜브 초급 강의를 제 채널에 여기 화면에 들어와서 가장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왕초보 강의도 해놨어요. 요것들만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상위 10%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거기가 뚫리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오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료 강의 있습니다. 이거 2023년 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대기한 다음에 50만 원 내고 트레이닝
가가지고 플랜을 이 사람이 뽑아올 거예요. 이 트레이너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맞다 아니다를 보고 환불받는 것이 이거를 달성, 목표치,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작성할 목표치를 현실화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데는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요, 제가 얘기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281만 원이에요. 근데 모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281만 원 구간을 지났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문제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고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성공 포르노가 아니라 성공 결혼식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은 지금 고정 댓글에 대기할 수 있는 링크를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보면 이렇게 댓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궁금하시면은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대기 신청하기 이렇게 누르셔서 대기를 신청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문이 나갈 거예요. 설문이랑 VOD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정말 좋은 서비스 특징은 직원들이 그걸 사요. 저희 트레이너 중에 가족이랑 부모님 모셔가지고 비즈니스 PT 듣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저희 직원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와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분들인데 자기 가족들 데려와서 이거 듣는다고. 다른 트레이너한테. 왜? 자기는 다 차 있으니까. 직원이랑 가족들, 친척들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도 안 해줘. 그리고 토요일이나 야간은 대기가 너무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은 대기가 너무 많고 지금 거의 한 3달, 4달치 밀려 있어요. 낮 시간은 좀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낮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대기가 그렇게 많다면서 왜 광고를 하냐? 그런 말을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대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알아뒀다가 나중에 내가 삶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때가 생기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만약에 제가 더 이상 홍보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더 이상 홍보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비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예요. 이 서비스가 어느 순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홍보를 할까요?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만큼 버는지를 자랑하는 것은 이게 독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는 자랑할수록 우리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 트레이너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 개발자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우리 회원분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희 멤버에 합류하셔서 프라이드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신청하시고 무료로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 4강과 PDF 설문을 작성하시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세요.